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동수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대사공학 연구실에서 이상엽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양동수이고요.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천연물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흔하게 통용되는 약물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천연물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천연물들은 자연에서 굉장히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또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환자들과 그리고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모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 내추럴 프로덕트들, 그러니까 천연물들을 자연에서 직접 추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균주를 활용하여 재생 가능한 탄소원으로부터 과량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연물들 중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물질이 말로닐코에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말로닐코에이는 뭐 페닐프로파노이드, 폴레키타이드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의 천연물들을 생산하는 굉장히 주요한 전구체이면서 또 이런 천연물들을 떠나서 바이오퓨얼과 같은 다른 유용한 케미컬들을 생산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전구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물들 그리고 바이오퓨얼과 같은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해냄에 있어서 이 말로니코에는 세포 안에 굉장히 소량으로 존재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말로니코의 양을 직접 측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말로니코에이라는 중간체가 굉장히 유동적이면서 추출을 하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말로니코웨이의 농도를 쉽게 측정하기 위한 말로니코웨이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필요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기존에 그 보고된 말로니코웨이 바이오센서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는 FAP-R이라는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기반한 말로니코웨이 바이오센서로서 평소에는 그 FAP-R이라는 리프레서가 FAP-O라는 그 오퍼레이터 부분에 달라붙어 있어 그 리포터 프로틴의 발현을 억제하다가 말로니코이가 FAP-R이라는 리프레서에 달라붙으면서 어떤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그 리프레서가 떨어짐으로 인해 그럼 리포터 프로틴, 즉 형광 단백질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리포터 프로테인에 발현되는 그런 원리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그 기존에 보고가 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기반한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단계의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 스텝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하기가 힘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광 단백질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 발광을 하는 그런 미생물들에는 적용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대장균 그리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의 그런 즉 이스트 이러한 대표적인 미생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였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아니라 타입 3 폴리큐타이드 신테이즈 즉 효소에 기반한 말로니코의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타입 3 폴리키타이드 신테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폴리키타이드라는 화합물은 말로니코에이, 뭐 프로피오닐코에이, 아세틸코에이 이런 다양한 전구체들의 중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긴 체인의 그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효소를 폴리키타이드 신테이즈, 즉 줄여서 PK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KS에는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타입 1, 2, 3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하나의 유전자만 발현이 돼도 괜찮은 타입 3 폴리큐타이드 신테이즈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타입 3 PKS의 특징으로는 말로니코에이로부터 다양한 색깔을 띠는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효소입니다. 그럼 이러한 타입 3 PKS들 중에서 또 저희는 특히 RPPA라는 효소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RPPA 효소는 말로니코에이로부터 붉은색의 색깔을 띠는 플라비올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식별이 가능한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지금 하단의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로니코에이로부터 플라비올린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므로
그러면 이 RPPA라는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되면은 말로니코에의 농도가 세포 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플라비올린의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므로 저희가 쉽게 그 배양액이 붉게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세포 내의 말로니코의 양을 어느 정도가 생산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최근에 이제 PNAS 논문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6종의 방성균으로부터 RPPA 유전자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RPPA가 가장 효과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플라비올린을 생산해내는지 테스트를 하였고 그 결과 스트레토마이시스 그리세우스라는 그 균주의 RPPA가 가장 효과적으로 플라비올린을 생산해내는 것을 밝혔고 따라서 이 유전자를 도입하여 추후 실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그 할 알퍼 교수 그룹에서 PNAS의 커멘터리 논문으로 출판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논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런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룬 논문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은 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로니코에이라는 물질은 세포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여러 가지 물질로 전환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사공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말로니코에이라는 중간체가 저희가 원하는 유용 그 다운스트림 패스웨이에 또 얼마나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즉 이런 액티브하게 전환되는 말로니코에이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포 내에서 다양한 엔자임 컴플렉스에 달라붙어서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말로니코에이보다는 실제적으로 다운스트림 패스웨이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 가능한 말로니코에이 풀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어떤 추출 방법을 통한 예를 들어서 LC-MES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말로니코에이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이 전체 말로니코에이 풀을 측정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RPPA 바이오 센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말로니코에이 풀만 좀 쉽고 빠르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색깔로서 이런 점에서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말로니코의 바이오 센서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RPPA가 말로니코의 바이오 센서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바람직하게는 말로니코에의 농도별로 말로니코에를 농도를 높여가면서 그 미생물에 피딩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어떤 식별 가능한 시그널이 증가를 하는지를 보는 게 그러니까 바람직한데요. 말로니코에이라는 물질은 세포 내에서 중간체로서 통용되는 물질이고 또 세포막을 투과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보고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세룰레닌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세룰레닌은 기존에 보고된 패티애시드 생합성 저해제로서 작용하는 물질인데요. 이 세룰레닌이 투여가 되게 되면 패티애시드 생합성이 저해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패티애시드의 전구체인 말로니코에이가 세포 내에 쌓이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룰레닌을 농도별로 투여를 했을 때 말로니코의 양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를 이제 여기서 동일한 배양 방법을 활용하여 RPPA가 발현된 균주에 적용을 하였을 때도 세룰레닌 농도가 증가하였을 때 RPPA가 없는 균주에 비해서 RPPA가 있는 균주의 시그널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 배양액의 340 나노미터에서의 흑광도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눈으로도 저희가 세룰레닌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실제로 붉은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RPPA가 실제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말로니코의 농도에 반응하여 서로 다른 시그널을 내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RPPA가 효과적인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험 결과는 하나의 대장균 균주에서의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대장균 균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종의 대장균 균주에 모두 RPPA를 발현을 시켰고요. 그 결과 그 균주 모두에서 RPPA가 성공적으로 발현되어 플라비올린, 그러니까 붉은색을 나타내는 플라비올린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RPPA라는 특정 타입3 PKS에 한정된 결과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타입3 PKS 또한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알로에 알보레스캔스라는 식물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타입3 PKS들을 가지고 와서 모두 발현을 시킨 결과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세룰레닌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룰레닌 농도가 증가할수록 시그널이 증가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말로니코에이로부터 색깔을 띠는 어떤 폴리키타이드를 생산하는 그런 타입3 PKS들 모두 말로니코에이 바이오센서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RPPA가 가장 그 식별이 쉬운 그런 폴리키타이드를 생산을 하고 가장 활용성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추후 실험에서는 모두 RPPA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축된 RPPA 바이오 센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스킴을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RPPA가 적용된 균주에 특정 유전적 변이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전적 변이라는 것은 뭐 크리스퍼 카스9 sgRNA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특정 효소의 뮤턴트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전적 변이가 도입된 균주를 이제 로버트를 활용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쉽고 빠르게 가장 가장 진한 붉은색을 띠는 균주를 선별을 할 수 있고요. 이 균주로부터 그 도입된 유전적 변이가 무엇인지 알아낸 후 그 유전적 변이를 역도입해서 저희가 원하는 균주에 도입을 한다면 가장 말로니코에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유전적 변이로서 저희는 그 합성 조절 sRNA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였는데요. 이 합성 조절 sRNA 시스템은 저희 연구실에서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어떤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보적 결합을 통하여 그 mRNA에 결합을 하면 라이보솜이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므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요. 그 sRNA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타겟 바인딩 시퀀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바인딩 시퀀스를 조작을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표적 유전자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타겟 바인딩 시퀀스를 그러면 이제 이 타겟 바인딩 시퀀스를 지놈 스케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장균 내에 존재하는 1858개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지놈 스케일 sRNA 라이브러리를 보시는 것처럼 구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대장균 내에 있는 중요한 유전자들에 대한 발현 억제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금 구축한 지놈 스케일 sRNA 라이브러리를 앞서 구축한 RPPA 바이오센서에 적용을 한 후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진행하였고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은 크립의 정읍 분원에 계시는 최종현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로보트를 활용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진행하였고 총 12,000개의 콜로니를 2,000개의 콜로니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예시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붉은색을 띠는 균주를 굉장히 눈으로도 쉽게 선별할 수 있고 또 배양액의 흑광도를 측정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가장 말로니코의 생산능이 증가된 균주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별이 된 70종의 균주를 다시 테스트를 해서 45% 이상 시그널이 증가된 26개의 sRNA를 선별할 수 있었고요. 이를 이제 트리플리킷으로 다시 백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70% 이상 시그널의 증가를 보인 14종의 sRNA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유전자의 발현 억제를 통한 스크리닝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전자의 과발현을 통한 스크리닝도 가능할까라고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활용하진 않았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말로니코에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과발현 타겟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한 유전자 타겟들을 과발현시켰을 때 실제적으로 그 RPPA 바이오센서의 시그널이 증가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별된 9종의 타겟 중 8종에서 시그널의 증가가 관측이 되었는데 앞서 저희가 선정을 한 70%의 시그널 인크리즈라는 그 문턱 값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선별된 14종의 유전자 발현 억제 타겟을 저희는 추후 활용 실험에서 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 RPPA 말루니코의 바이오센서 그리고 그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통하여 선별된 14종의 sRNA들을 실제적으로 대사공학에 적용을 하여서 말로니코이에서 기인한 천연물들의 증산에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4가지 그 표적 물질을 선별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2가지 물질은 폴리키타이드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고 그 뒤에 2가지 물질은 페닐프로파노이드라는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 프로덕트로서는 6메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프로덕트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물질과 같은 경우는 안티박테리알 그리고 안티펑갈 에이전트로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MSA, 즉 6메틸살리실릭 애시드의 생합성 경로를 우선 구축하였고요. 글루코즈 또는 글리세롤로부터 말로니코에이가 생산이 되고 이 말로니코에이로부터 외래의 6MSA 신테이즈를 통해 6MSA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한 거는 한 가지 대장균 균주에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장균 균주가 서로 다른 어떤 대사적인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6종의 대장균에 지금 생합성 경로를 도입하여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일정량 이상 생산이 된 6종의 균주를 도입하여 골라서 이 6종의 균주에 14종의 앞서 선별된 sRNA를 조합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sRNA 시스템의 장점을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sRNA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형질 전환만으로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균주에 조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균주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RPPA 바이오센서와 sRNA 시스템의 장점을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BL21이라는 대장균 균주에 펩A라는 유전자를 락다운을 하였을 때 가장 6MSA의 생산량이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간단한 대사공학적인 조작을 통하여 그 유전자 발현을 최적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라는 그 균주에서부터 아세틸코에이 카복실레이즈를 추가적으로 과발현을 하여서 6MSA의 농도를 63.6mg/L까지 증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균주를 패드배치 발효를 통하여 길러본 결과 440.3mg/L의 6MSA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대장균에서의 생산량 중 가장 높은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물질로서는 알로에손이라는 물질을 선별을 하였는데요. 이 알로에손이라는 물질은 실제로 화장품 업계에서 활용되는 알로에신이라는 물질의 정부체인데 이 알로에신이라는 물질은 항염증제이고 또 미백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알로에손 생합성 경로를 도입을 하였고요. 이 알로에손 역시 말루니코에이와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6MSA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주별로 14종의 sRNA를 도입하여 조합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역시 BLT6번 균주에서 펩A라는 유전자가 낙다운이 되었을 때 가장 알로에손의 생산량이 높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ZWF라는 유전자를 과발현을 시켜 주었는데요. 이 ZWF라는 유전자는 앞서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선별된 유전자 타겟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사공학적 전략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30.9mg/L의 알로에손이 생산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저희가 처음에 구축하였던 모균주에 비해서 57% 정도의 생산량이 증가된 결과이고 또 알로에손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생물에서 생산한 첫 사례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표적 물질과 같은 경우는 레즈비라트롤이라는 페니프로파노이드 카테고리의 물질을 선별을 하였는데요. 이 레즈비라트롤 같은 경우는 와인에 들어있는 굉장히 유명한 물질이고 그 와인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레즈베라트롤이라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레즈베라트롤의 생합성 경로를 우선 보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글리세롤로부터 말루니코에이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쿠마릭 애시드라는 물질이 들어와서
이 두 가지 플럭스가 합쳐져서 레즈베라트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쿠마릭 애시드를 배지에 첨가를 해줌으로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도입해야 되는 두 가지 외래 유전자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선 가장 유명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밝혀진 비티스 비니페라 스틸벤 신테이즈 STS를 도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포쿠마레이트 코에이 라이게이즈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후보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 유전자 후보군을 테스트를 한 결과 아라베이놉시스 딸리아나에 존재하는 포시엘1의 뮤턴트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쿠마릭 애시드로부터 레즈베라트롤에 생산하는 것에 성공을 한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그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요. 글루코즈로부터 타이로신을 과생산하는 균주를 구축을 하였는데 이 타이로신 과생산 균주에 탈이라는 유전자를 도입을 하여 쿠마릭 애시드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쿠마릭 애시드 생산 균주에 앞서 선별한 STS와 포시엘1의 뮤턴트를 조합한 외래 패스웨이를 도입을 하여서 글리세롤로부터 레즈베라토르를 12.4mg/L 생산할 수 있는 모균주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모균주에 앞서 선별된 14종의 sRNA 타겟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지금 상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레즈베라토르 생산량을 보인 6종의 유전자를 선별하여서 두 가지씩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첫 sRNA를 하나씩 도입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에 비교하였을 때 조합으로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더 증산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레즈베라트롤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펩A라는 유전자를 락다운 시켰을 때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였고요. 이는 저희가 초반에 구축한 모균주와 비교했을 때 약 4.2배 정도 증가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프로덕트인 나린제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린제닌의 경우에는 여러 양리적으로 중요한 플라보노이드계 물질들의 주요 정부체로서 활용이 되는 물질이고요. 역시 레즈베라트롤과 비슷한 패스웨이를 공유하는데 쿠마릭 애시드 그리고 말로니코이로부터 나린제닌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구축한 쿠마릭 애시드 생산 균주에 세 가지 외래 유전자를 도입을 하여 나린제닌 생산 모균주를 구축을 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으로 14종의 sRNA들을 도입을 한 결과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유전자를 락다운 시켰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유전자들을 두 개씩 조합으로 테스트한 결과 FADR과 ZEBR이라는 유전자가 락다운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희가 구축한 모균주에 비해서 60.9% 증가된 결과이고요. 지금까지 보고된 대장균에서의 생산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생산량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모두 대장균에서의 대사공학적인 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적으로 유용한 균주에서 이 RPPA 바이오센서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시로서는 그 아로마틱 패스웨이가 굉장히 강한 수도모나스 푸티다라는 균주와 그리고 아미노산 생산 그리고 또 그라스 물질로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진 코리니박테리움 글루타미쿰 이렇게 두 가지 균주에 우선 적용을 하였을 때 앞서 대장균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세룰레닌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RPPA 바이오센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요. 여기까지는 논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였고 지금 로도코커스 오페이커스 균주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후속 논문을 준비 중인데요. 로도코커스 균주와 같은 경우는 패티시드 쪽 물질, 즉 바이오퓨얼 쪽 물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알려진 균주인데 이 균주에서도 역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RPPA가 효과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정리를 드리자면 저희는 타입 3 폴리키타이드 신테이즈, 그 중에서 특히 RPPA를 활용하여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축된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붉은색 플라비올린 색소를 생산해냄으로써 이를 말로니코의 농도의 지표로서 눈으로 쉽게 식별 가능한 그런 척도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말로니코의 바이오센서를 활용하게 되면
원스텝 컨버전을 통하여 쉽고 빠른 색깔 스크리닝이 가능하였고요. 따라서 여기에 sRNA 라이브러리를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게 말로니코이의 증산을 위한 낙다운 타겟을 선별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선별된 낙다운 타겟을 이용하여 네 가지 대표적인 천연물들의 증산에 활용을 하였고요. 이쪽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로 이렇게 천연물들을 과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많은 실험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논문에서 보고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엔지니어링만을 통하여 이런 과생산 균주들을 쉽게 생산할 수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지 균주에서 또한 RPP의 말로니코이 바이오센서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함으로써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말로니코이 바이오센서라는 것을 또 증명하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이렇게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브릭 관계자들께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연구를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 이상엽 교수님과 코워커들 그리고 저희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실 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